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2시 방송은 제주에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요즘 정말 푹푹 찌는 여름, 물놀이가 절로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어디로 놀러가면 좋을까? 물놀이를 외치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가보자! 결심은 하지만 수족구병 때문에 또 고민이신 부모님들 참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여름철에 불청객과도 같은 존재 수족구병 여러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들고 왔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은 닥터맘의 우리 아이 건강 이야기 방송을 위해서 주소와 청소년 의학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김주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간 잘 지내셨을까요? 네, 잘 있었습니다. 네, 요즘 이 제주도도 예전에는 좀 해가 지면 좀 시원했거든요. 헉, 너무 덥지 않아요? 너무 더워요, 정말. 맞아요. 진짜 밖을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두려워서 네. 이 여름철에도 바다 수영이나 물놀이 좀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도 아이들이 있어서 수영을 저번에 하러 바다를 갔는데 이제는 너무 낮에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좀 커서 좀 시원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밤에 해질녘에 한 7시, 8시쯤 가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니 요즘은 물놀이터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저도 주변에 추천을 받는데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게 저는 수족구병이 좀 이렇게 분수대 특히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이런 수영장 물놀이터는 좀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요즘 많이 들었죠. 그죠. 엄청. 이게 또 수족구병이 좀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네, 특히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제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르게 전염이 되는데 요즘 좀 어떤가요, 수족구병? 최근에 7월 한 중순쯤부터 정말 급격히 늘어서 정말 하루에 정말 엄청 엄청 많이 셀 수가 셀 수 없을 없이라고 말하려고 정도로. 했는데 소아과 환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꽤 늘었고 그러면서 정말 순식간에 막 어제 왔던 아이의 친구가 오고 그 어린이집에서 막 또 단체로 막 애들이 네. 많이 발병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 주에 또 어린이집 방학이 제주도에서는 많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주춤하기도 하고 네. 저는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는 자녀의 엄마로서 이제 방학이 끝난 뒤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막 물놀이터를 다 다니고 뭔가 수족구병의 노출 위험이 높게끔 또 활동을 하고 네. 모였을 때 네. 이제 반에 누구 하나 터졌다 하면은 음. 이제 긴급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너무 좋은 주제입니다 하시면서 특히나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오늘 많이 들어오실 텐데요. 이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족구병 주제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이 고민이신 거 그리고 뭐 아이라면 아이의 나이, 뭐 성별, 본인이시라면은 본인의 나이, 성별 등등 자세한 증상을 남겨주시면은 또 실시간 상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만큼 사랑해님 안녕하세요. 원장님의 표정이 너무 싱그러워서 경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넉마주의님 그리고 매미소리님 즐거운 하루님 들어오셨고 우리 푸른바다님께서도 우리 원장님의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해주셨어요. 자, 본범님은 수족구 잠복기인 아이와 접촉 후에 다음날 그 아이가 열이 나서 수족구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잠복기 때가 더 전염률이 높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바로 이 비말로만 감염되는 거는 아니겠죠. 네, 굉장히 전염이 잘 되는 질환인데 수족구는 근데 보통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전염이 많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이따가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할 텐데 수족구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제 전염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전염 경로는 접촉이에요. 그래서 특히 분비물. 그래서 보통 수족구가 입 안이랑 또 손, 발에 수포 같은 게 이제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이나 또는 배설물, 네. 소변, 대변 또 그리고 수포가 손에 있어가지고 이런
접촉을 통해서 그렇게 전염이 되는 거고, 사실 뭐 감기처럼 뭐 기침 이런 걸 통해서 전염이 엄밀하게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기침 그런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기침하면서 당연히 침이 나올 수 있고, 그 침이 옆 친구한테 당연히 닿을 거고. 네. 네. 특히 이제 저희 아기를 생각해 보면은 구감기 때 그쵸.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음. 문화센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네. 키즈 카페를 가면 애들이 또 물고 음. 묻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어린이집이나 그런 문화센터 이제 그 나이 때 그 영유아라고 하죠. 네. 그 나이에서 더 많이 옵는 이유가, 이게 결국은 이런 뭐 입이나 항문을 통한 그 배설물과 분비물에 의해서 이제 많이 되는데, 그 시기는 서로 같은 공간에서 기저귀도 갈고 맞아요, 그 손으로 맞아요. 서로 만지고, 맞아요. 우리가 많이 씻는다고 하지만 네. 여기저기 막 기물에 묻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나이가 제일 취약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의 질문까지만 좀 보고 오늘도 수족구에 대한 PPT 자료를 볼 텐데요. 샴페인님께서는 원장님 아기가 수족구 걸린 줄 알고 8일째입니다. 근데 제가 3일 전부터 목이 아프더니 어제 38도 찍고 지금은 열이 내려갔습니다. 목이 더 아파서 병원 가서 진료를 보니 후두염이 좀 심하더라고요. 갑자기 손등에 수포도 나고요. 혹시 제가 아이한테 수족구를 옮았다고 하면 제가 다시 아이에게 수족구를 옮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 이 질문 제가 이제 자주 받는 질문이고, 어머님은 지금 아이한테 수족구에 확실히 옮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지금 이 중간 부분 전에 후두염에 걸렸다는 이야기까지만 봤을 때는 요즘 또 후두염도 조금 유행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후두염에 단독으로 걸리셨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갑자기 수포가 났다고. 이 성인들이 웬만해서는 수포 안 나거든요. 이거는 그냥 100% 옮기신 게 맞고요. 네. 저도 예전에 환자한테 옮아서, 저도 성인이 다 된 이 나이에도 수족구에 걸렸었어요. 근데 성인은 이제 발병률이 훨씬 적긴 하지만, 네. 그래서 얼마든지 성인도 걸릴 수 있고, 성인의 또 너무 요즘 피곤하거나 면역이 떨어지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또 더 잘 옮아요. 그래서 그랬을 거고, 그 다음 질문, 그 수족구를 다시 나한테 옮긴 우리 아이한테 다시 또 옮길 수 있냐, 네. 이 질문도 아주 많이 해주시는 질문인데, 네. 사실 이것도 이따 얘기 드릴 건데, 수족구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어요. 수족구를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근데 요번에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바이러스를 우리 애기가 걸려서 그 A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이미 이제 아이는 A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옮겼을 때 얘는 방어력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걸리지는 않아요. 요 수족구에 대해서는. 네. 그렇지만 예를 들면 한 달 후 또는 2, 3주 후에 수족구 바이러스도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종류의 수족구 바이러스에 또 애가 걸렸을 때 그건 또 얼마든지 또 걸릴 수 있죠. 그래서 한 시즌에 뭐 2번, 3번 오는 아이도 봤어요. 이건 평생 면역이 아니라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번 걸리면은 안 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음. 보면은 또 걸려 있고 네. 또 걸려 있고. 근데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네. 또 걸리는데. 근데 저는 수족구가 하나의 바이러스인 줄 알았는데 네. 여러 가지가 네네. 있군요. 자, 파라솔님은 도라기가 또 수족구 진단을 받았습니다. 열이 3일 동안 38도에서 39도에서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제일 고생하고 계실 때고, 내일은 좋아질 거예요. 특히 돌 정도 되는 아기들은 수족구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증상이 열이에요. 열이 나고 입속이 너무 아파서 못 먹는 그 두 가지 증상 때문에 요 아가들은 되게 고생을 해요. 네. 큰 아이들의 수족구 때는 열이 별로 잘 안 나요. 음. 그냥 손발이 좀 아픈 정도. 그래서 지금, 그리고 초반에 한 3일에서 길면 5일 정도 고열이 팔팔 나는데, 아마 오늘이 제일 고생하는 날이실 거고, 네. 내일쯤부터는 아마 조금 떨어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해열제로 잘 조절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네. 자, 3일 출발님이 좀 급하신 것 같아서, 네. 수족구병이면 밥도 잘 못 먹는다는데, 아이가 물도 잘 안 마셔요. 이 탈수 걱정을 좀 해야 할까요? 이게 제일,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은 제일 위험할 수 있는 문제고, 진료를 꼭 봐야 되는 문제인데, 너무 못 먹으면 꼭 진료를 보셔야 돼요. 얼마나 입 안에 병변이 심하길래 못 먹는지 그거 확인해야 되고, 네. 또
수족구 자체는 사실 가볍게 앓을 수도 있고 다 지나갈 수도 있고 합병증도 거의 안 남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족구로 인해서 너무 아파서 못 먹어서 생기는 탈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탈수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탈진이 되면서 하나도 못 먹으면서 뭐 콩팥에까지 무리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탈수 걱정하긴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먹여야 돼요. 어떻게든지. 네. 그래서 음식도 얘가 좋아하는 거 뭐든 그냥 설사만 안 하면 이것저것 그냥 평소에 못 먹이던 것도 다 주시고 네. 아이스크림도 좋고 물론 못 먹을 나이일 수도 있지만 네. 얘가 먹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음식들을 다 시켜서 어떻게든 먹여야 돼요. 스푼으로 한 스푼 한 스푼씩 한두 시간을 연속으로 먹이더라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물조차 마시지 않으려면 애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라도 네, 그거라도. 네. 목이 탈수가 안 되게끔 하는 게 네, 네. 굉장히 중요하네요. 소변을 꼭 잘 관찰하셔서 탈수 여부를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지표는 소변이에요. 그래서 소변이 색깔이 좀 묽게 약간 레몬색처럼 묽은 노란색 이렇게 흥건하게 봐야지 아주 굉장히 소량씩 진하게 이렇게 아니면 아예 소변을 못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소변으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오늘 원장님께서 PPT로 또 자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살펴본 이후에 또 여러분들의 Q&A에 대해 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름 특집이네요. 지금 초반에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준비한 내용의 한 반은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지만 다시 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수족구는 이름 그대로 손, 발, 입, 그리고 입이랑 쭉 내장으로 이어지는 항문 이렇게 수포가 생길 수 있는 질환, 그래서 수족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사실 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기가 만약에 열이 나고 특히 요즘 시즌에 열이 나고 잘 못 먹고 뭔가 손발에 뭐가 생겼다 그럴 때 꼭 아기한테 벌려보시거나 아니면 아기가 울 때 라이트 같은 걸로 비춰보셔도 되고 그렇게 보면 이렇게 입천장 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입천장에 이렇게 수포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따다다다다 막 생기면서 너무 아파서 애들이 삼키질 못하니까 침을 앞으로 줄줄 흘리는 경우들도 있고 혓바닥에도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 나는 그 이제 아프타성 궤양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입에 빵꾸 난다고 얘기하죠. 입병 나는 거 그런 거랑 좀 달라요 모양이. 네. 그래서 분간하기 어려우시면 이제 소아과에 방문하시면 되고 그리고 입의 겉에 부분에 이렇게 수포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손발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수포가 이렇게 있죠. 여기 수포가 이게 물집 터트리면 터질 것 같은. 근데 이거 생기는 거는 한 첫날부터 생기지 않아요. 처음에는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약간 이게 뭐지? 목이 물렸나? 이런 느낌인데. 약간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 되게 헷갈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물집이 생기면은 수족구를 한번 뭐 형제 중에 한 명이 알았다든지 그럼 엄마들은 그냥 딱 아시는데 이거를 처음 걸려본 분들은 이거 수두 아닌가 해서 확인하러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수포가 있으니까 수두 때도 수포니까 그래서 수포랑 헷갈리시면은 그것도 역시 병원에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이렇게 발가락에 이런 게 발가락에 손가락에 이렇게 물집이 생길 수 있고 가운데 수포 주변으로 약간 붉게 부어 있어요. 약간 그런 모양이에요. 이거를 저도 제가 걸려봤을 때 이게 막 생겼는데 이게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수포 자체가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입속이 훨씬 더 아프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히 아가들은 전신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겠죠. 손, 발, 입, 엉덩이, 입속. 그러니까 굉장히 보채고 엄청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병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포 생기는지 잘 관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증상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붉은 발진, 그러니까 붉게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조금 한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게 약간 물집처럼 이렇게 쑥 올라와요. 그래서 수포가 나는 거. 그 다음에 보통은 꼬맹이일수록 열이 많이 나요. 그 다음에 많이 보채고 그리고 먹지 못하는 걸로 얘가 그냥 먹지 않아서 왔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오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우연히 봤는데 입속에서 이렇게 다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 그리고 침을 흘리고 그리고 좀 큰 아이들은
열나고 목이 아프다고 표현을 딱 해요, 자기가. 그리고 손발 아프다고 얘기하고 식욕이 떨어지죠. 네. 뭐 침까지 흘리진 않겠지만. 그리고 요 이제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며칠 동안 발진이 나면서 며칠 후에 이제 어떤 애들은 발진 나는 첫날부터 같이 열이 나기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발진부터 좀 나다가 하루 이틀, 2, 3일 지나면서부터 열이 막 나고 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은 3일에서 한 5일 정도 나요. 5일을 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그리고 발진은 점점 물집으로 깊어지고 그래서 위치는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도 잘 생겨요. 약간 입천장에도 잘 생기고 목젖 있는 저 끝에도 잘 생기고 여기 아프겠다. 볼 옆에 점막 아시죠? 네. 여기에도 막 있어요. 근데 그 그러니까 부분은 못 찾기가 먹네요. 힘들어서 그 네. 부분을 직접 발견을 못하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여기 잇몸 속에도. 그래서 여기저기 하여튼 많이 고생할 수 있고. 근데 특이한 점은 수두 같은 거는 되게 가려워요. 네. 근데 딱 감별점이 가렵지 않고 아프다. 막 아파요. 긁는 느낌이 아니네요. 전혀 긁지 않아요. 근데 아토피 피부염, 저는 이제 아토피 환자를 많이 보는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려운 질환이잖아요. 네. 아토피 피부염 환자한테서 수족구가 오면은 정말 너무너무 너무너무 고생을 힘들 것 하는데 같아요. 전신이 정말 훨씬 더 가려워지면서 또 아픈 것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아토피 환자들은.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수족구병이 뭔지 간단히만 알려드릴게요. 수족구는 항상 요 철에 유행을 해요. 예전에는 5월쯤부터도 유행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유행이 이제 7월, 올해는 7월에 유행을 하고 있고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한 9월 이럴 때까지도 좀 유행할 수 있어요. 매우 흔한 여름이면 무조건 그냥 항상 지나가는 감염병이고요. 근데 되게 좀 특이한 게 코로나 시절 그 3년 동안 특히 첫 2년 정도는 수족구가 안 돌았어요. 정말 그런 해가 제 소아과 의사를 하면서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당연한 추정으로는 그때 이제 다 뭐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받았고 아가들은 어린이집을 안 가는 경우가 많았고 모두가 다 마스크를 잘 쓰고 모두가 손 세정을 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런 접촉을 통한 또 사람이 모여 있고 이런 거를 통한 감염이 전염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 시절에 딱 2년 정도가 안 도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보통은 아주 아가들 돌 전후 아기부터 한 3세 전후까지 그 초반 한 3, 4년 아이들이 제일 많이 생기고요. 보통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냥 일주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일주일. 가끔은 뭐 10일 정도 고생하는 아이들도 있긴 하는데 짧으면 5일, 길면 10일. 보통 일주일 정도 고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이 없어요. 자연 치유를 그냥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족구병은 이런 거고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가장 대부분 수족구 환자들의 흔한 원인은 콕삭기 바이러스 A16이라는 타입이에요. 요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게 그리고 합병증도 잘 안 남기고 그냥 자연 치유되고 안전하게 지나가는 콕삭기 바이러스 A16. 근데 정말 드물게 한 1000명당 1명 정도의 비율로 뇌염까지 올 수 있는 그리고 전신 마비도 올 수 있고 그러면서 신경계 합병증을 남기면서 위험하게 올 수 있는 중증 수족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치유되는 병이니까 그냥 집에서 있지 뭐 마냥 이러시면 안 되고 아기가 힘들어하면 꼭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엔테로바이러스 71이라는 바이러스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인데 요거는 아주 드물지만 수족구의 또 중요한 원인으로 기억해야 되는 질환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관심이 많은 수족구병의 전파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 간 전파되고 분비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저귀랑 아이들 침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접촉을 하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집단으로 있을 때 전파가 잘 되고 노출되면은
어떤 아이들은 뭐 바로 다음 날부터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근데 보통은 3일에서 7일 이내에 보통 아. 일주일 이내에 증상이 잘 생겨요. 근데 엄밀하게는 한 2주 정도까지는 아마 잠복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일주일 이내에 그래서 보통 한 번 돌면은 한 번 2, 3주 쫙 그 어린이집에서 맞아요. 이제 서로 초토화돼요, 초토화. 초토화 되죠. 아이들이 이제 다 집에 머물면서 아. 그리고 요 바이러스는 좀 중요한 게 증상이 좋아지고 나서도 사실은 몇 주 동안 바이러스가 몸에 머무를 수도 있대요. 그리고 일부 어른도 사실은 자기가 감염됐을 수 있지만 증상 없이 그냥 건강하니까 네. 어른은 증상 없이 바이러스만 품고 있으면서 그 대신 이거를 아기한테 전달을 하는 어머머머.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른이. 어른이든 뭐 다른 아이든 네네.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보통 영유아한테 더 흔한데 하여튼 성인도 본인의 면역력에 따라 감염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몇 주 동안 바이러스가 몸에 머무를 수 있다고 그렇다고 몇 주를 우리가 어린이집을 안 보내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너무 뚜렷한 전파 경로인 분비물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었을 그 시기부터는 이제 가도 된다고 판정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분비물이나 그런 것들이 한창 나오는 그 첫 일주일. 네. 네. 그 실제로 그거를 써야 되더라고요. 어린이집 등원을 네네. 시키려면 그거 다. 소견서 같은 거를 네. 쓰시더라고요. 그 보통은 좋아지고 나서 이제 얘가 전염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네. 이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를 병원에 와서 받아가시죠.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등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또 치료와 관리에 대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주일 기억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걸쳐서 자연 치유가 되고요. 보통 길어도 10일 정도. 근데 이제 피부 질환이 있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라든지 뭐 면역 저하자라든지 또는 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면역이 안 좋은 사람인 경우에는 당연히 훨씬 더 고생을 하고 자연 치유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도 갈 수 있고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답답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치료법이 없다는 거. 네, 그래서 막 항생제 처방해 주시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해주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항생제는 전혀 필요가 없고 별 도움이 안 돼요.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항생제를 처방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족구가 생겼는데 뭐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수족구가 생겼을 때 그 자리가 더 가렵고 더 따갑고 이러면서 더 만지다가 세균이 더 들어가면서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따라오는 경우에 그것까지 또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에 네. 뭐 항생제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통 대증요법이라고 해요. 네. 그냥 우리 아이 힘든 거 도와주는 치료 이걸 대증요법이라고 하는데 네. 뭐 열날 때 해열제 주고 해열제. 또 너무 아프다 그럴 때 열 안 나더라도 해열제가 진통 효과가 있거든요. 네, 네. 뭐 브루펜이나 타이레놀 같은 그런 약 좀 주고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이런 걸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구강으로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뭐 소염제, 소독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라도 좀 도와주고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물이라도 기저귀를 잘 체크하고 소변의 양도 체크를 그쵸, 좀 그쵸. 하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잘 수면하고 먹으면 수분 섭취. 잘 먹으면 결국 잘 좋아져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의 최대 고민인 어떻게 격리. 격리를 할 것인가. 아, 맞아요. 격리하고 잘 쉬면은 결국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게 마련인데 그럼 얼마나 며칠 동안 격리해야 되냐면 원칙은 열은 일단 확실하게 다 떨어져야 돼요. 네. 열이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것까지 확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수포가 처음에는 지금 약간 물집처럼 올라오면서 그 주변이 약간 빨갛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좀 만져볼 때 꾸덕꾸덕해져요. 아. 그래서 그게 좀 꾸덕꾸덕해지면서 살짝 갈색 느낌? 약간 붉은색, 너무 선홍색 같은 그런 게 조금 가라앉으면서 네. 약간 그냥 만져보면 좀 꾸덕꾸덕해져요. 그걸 느낌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은 자가 격리를 풀어도 돼요. 아. 정말 짧으면 5일, 근데 보통은 7일에서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족구가 무서운 이유가 한 번 딱 터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엄마 아빠 일이 올스타. 근데 또 애는 칭얼거리고 답답해하는데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맞아. 정말 또 그런데 또 마무리는 엄마 아빠가 걸리거나 형제 자매로 그러게요. 옮긴다면 저희 네, 혜진 언니는 4명이거든요, 애가. 음, 이게 다 돌아야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네네. 여름에 이제 공포 영화만 못지않은 병이 수족구 병인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지금 공감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뒤에 또 여러분들 Q&A 하고 이제 저희 PPT 자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핵심 요약도 좀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예방할지,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수족구에 걸려서 못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당장 뭘 해야 될지, 또는 내 동생이 지금 걸렸는데 나는 지금 같이 살고 있었는데 뭘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뭐 이미 노출이 다 돼버렸을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조금 늦게 발병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지금이라도 손을 자주 씻기, 예, 비누로 잘 씻기, 비누로 못 씻는 상황이면 손 세정제라도, 네. 그리고 접촉 주의하고 서로. 그래서 보통 아가들이 걸리면 부모라도 마스크를 쓰시라고 얘기해요. 아가들은 쓰기 힘드니까. 그리고 부모님들 손 잘 씻고 마스크 본인들이 쓰시면서 조심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격리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뭐 우리 아가만 할머니 댁에 잠깐 격리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뭐 이미 노출된 경우가 많아서 그냥 수건 좀 분리하고 손 잘 씻고 그러면서 지내시면 또 안 걸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일 흔하기도 하면서 위험할 수 있는 게 탈수예요. 그래서 못 먹는 거 절대 이제 못 먹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수분 섭취가 제일 중요해요. 애들이 이제 그런 질감 있는 거를 넘기면 너무 아파가지고 못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따뜻한 거 넘기기, 힘들 것 뜨거운 거나 같아요. 따뜻한 거, 매운 거 절대 넘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음식들은 다 식히기. 그렇다고 뭐 다 냉장고에 넣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하면은 뜨끈뜨끈하게 막 김이 나오는 상태에서 먹이는 건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좀 큰 애들은 뭐 3살, 4살 이런 아이들은 가끔 우리 아이스크림 먹잖아요. 네.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달달하게 당분도 섭취해 주면서 뭐 수분 섭취에 주된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로라도 입안을 좀 얼얼하게 좀 시원하게 해주면서 좀 입이 좀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네. 무조건 먹이라는 건 아닙니다. 뭐든 먹고 싶어 하는 거. 그냥 수분 위주로 하면서 뭐 주스도 가끔은 주시고,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막 오렌지 주스만 먹고 그럴 건 아니지만 물이랑 주스도 가끔 주시면서 뭐 사탕도 가끔 먹고, 그냥 지금은 과자도 좋고 아무거나 얘가 먹고 싶어 하는 거. 해제되는 기간이군요. 근데 가끔 가다가 수족구 때 장염이 가끔 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족구 바이러스가 가끔 장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또 이제 정말 어려워져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또 안 되고, 그럼 차가운 거 먹으면 막 설사하거든요. 네. 그 수박 같은 거 먹으면 또 수분 많은 여름 과일 같은 거 먹으면 또 어렵다. 설사 쫙쫙 할 수 있어서, 네. 장염을 동반한 이제 그 수족구 때는 또 음식이 정말 섭취시키는 게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손발톱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빠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수족구가 다 지나가고 나서 다들 안심하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달려오시는 경우들이 아니 손발톱이 빠져. 손발톱이 막 벗겨지면서 막 빠지면서 이렇게 손발톱 사이사이에 막 줄이 금이 맞아요, 가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저는 이제 진료할 때 항상 손발톱이 빠져도 놀라지 마세요, 그 얘기를 먼저 드려요. 근데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당장이 아니야. 한 달이나 심지어 막 3달 후에 그런 경우도 뜬금없이 있어요. 그죠. 뜬금없이. 또 아프진 않다 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 너무 잘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손발톱은 빠지면은 이건 뭐 도와줄 게 없어요. 이것도 역시 자연 치유고, 근데 몇 개월 걸려요. 안심하시라는 뜻이고요. 보습제 같은 거라도 좀 그냥 꾸준히 발라주시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엔테로바이러스 71 네. 그런 위험한 바이러스에 의한 뭐 1000명당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드문 합병증이긴 하지만, 갑자기 아기가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의식이 떨어지거나 막 그러면은 뇌수막염이나 뇌염 가능성도 있어서 꼭 뭐 밤에는 응급실을 가시고 꼭 네. 진료를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열이 난다 그랬잖아요. 보통은 열은 기본으로 나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우리 애기가 열 나면은 항상 열성 경련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족구 때 열 많이 나면서 실제로 열경기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열 때문에 보이는 그런 단순 열성 경련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일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하지만 이게 뇌염으로 인한 경련일 수도 있어서 이거를 분간하는 게 또 어렵죠. 헷갈려요. 네. 그래서 하여튼 경련, 열성 경련 보이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던 친구라면은 37도 5 그쯤부터 그냥 해열제를 주시면서 네. 뭐 진통 겸 해열제를 그냥 빨리 주시면서 열성 경련을 미리 예방을 해주시고 그렇지만 만약에 뇌염으로 인한 경련이라면은 열이 안 나도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열이 났을 때 경련을 했는지 열이 안 났을 때 경련을 했는지 그거를 잘 분간하면서 네. 참 분간하기 어려우시면은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고 잘 그렇게 하셔요. 아니 수족구가 무섭다는 생각은 전 무서울 전염 수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또 경련과 의식 저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무섭게 다가오는데요. 네. 자, 그럼 이제 꼭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어떤지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원칙은 그냥 내가 판단하기에 우리 아기가 너무 아파 보이면 꼭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이 정도는 병원을 진료를 안 받아도 됩니다. 뭐 이렇게 판단할 건 하나도 아니고요. 네. 우리 아이가 아파 보이면은 그냥 병원 가세요. 어, 근데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절대적인 이제 경우는 예를 들면 6개월 미만의 아기. 되게 어린 예를 들면 아기들. 신생아인데 아이고. 위에 형아가 뭐 2살인데 걔가 걸렸는데 동생이 갑자기 열이 난다 그 상황에. 오 마이 갓. 근데 발진은 안 보이고 막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꼭 진료를 받아야 돼요. 6개월 미만. 6개월이 되게 자기 면역이 바로 서는 거를 판단하는 중요한 그 기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 결핍 또는 면역 저하 환자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또 예를 들면 성인들 중에서도 뭐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든지 뭐 이런 면역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초반부터 꼭 진료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3일 이내에 열이 안 떨어지는 경우. 아까 우리 질문해 주신 분 중에 오늘이 3일째 맞아요. 39도가량 네. 계속 난다고 하셨었는데 보통은 한 5일 나요. 보통은 5일 나긴 하는데 한 4일째쯤 되면은 이게 그래도 한 37도 8, 38도 이렇게 조금 39도 때보다는 약간 좀 내려가면서 네. 애도 컨디션 점점 좋아지면서 4, 5일째 때는 그래도 미열 수준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3일이 지났는데도 열이 너무 안 떨어지면 그래도 한 번은 확인을 하는 게 좋은. 네. 고열이 안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뭐 못 먹을 때 당연히 얼마나 입안 통증이 심하게 유발할 만한 병변이 있는지 같이 확인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같이 뭐 수족구에다가 뭐 편도선염 같은 게 같이 오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항생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시 다른 질환도 있을 수 있어서 너무 못 먹을 때는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못 먹을 때는 가끔은 수액까지 맞아야 될 경우도 있죠. 네. 못 먹으니까 수액이라도 해가지고 수분 보충을 주사로 그리고 그 기력이 좀 떨어지고 처지고 경련을 하거나 의식 저하되면 그냥 이건 무조건 뭐 응급실로라도 가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까지 요 수족구가 있다가 지나간다고 얘기 드렸는데 네. 열흘이 지났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 그때는 그냥 꼭 다시 같이 확인을 해야 돼요. 너무 네. 오래 가는 경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뒤에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사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일 텐데 일단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들 또 마침 지금 수족구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개그룹님께서는 수족구병이 한 번 걸리면 이 면역이 생기나요? 매년 바이러스가 다르다던데 또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그래서 수족구 수족구를 잘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뭐 kok삭기 A16 바이러스나 그게 제일 흔하고 네. 엔테로바이러스 71 같은 거는 이제 매우 무서운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 kok삭기 바이러스 A6이나 또 A10 요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예를 들면 지금 뭐 최근 2, 3주 내에 도는 거는 한 종류의 바이러스일 확률이 높아서 요번에 요 2, 3주 뭐 최근 한두 달 내에는
거의 다시 걸리는 경우가 없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종류의 그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시즌의 초반과 한 시즌의 후반 그쯤에 2번 걸리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려야 또 되겠어요. 걸릴 수 있군요. 그리고 요번에 올해 뭐 콕사키 A16 바이러스 걸렸는데 내년에 또 걸릴 수 있어요. 아, 일단 요 시즌에는 다시 안 걸리는데 그 다음 해에는 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이러스여도 이게 내년에 또 면역력이 평생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미인박명님께서는 비욘디 선생님들을 외모로 섭외하시나요? 원장님이 상당히 미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실력과 네, 정말 많은 능력들을 갖추신 선생님들께서 또 감사하게 출연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방방님께서는 어린이집을 보내는데요. 이 수족구처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예방법 있을까요? 그러게 예방법. 아까 말씀해주신 손 씻기 네, 좀 손 코로나 씻기. 때를 다시 생각하면서 네네. 그렇다고 또 아기들을 요즘 마스크를 쓰고 보낼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뭐 코로나 물론 코로나도 간간히 있긴 하지만 네. 그냥 일상 감기처럼 된 이 상황에 수족구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2달 넘게 막 계속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아마 좀 도움은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밥은 또 같이 먹을 거고 맞아요. 그냥 손 씻기를 열심히 하시면서 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키즈 카페나 문화센터는 아, 네네. 어느 정도 제가 뭐 소독 티슈를 들고 다니면서 닦아 보려고 할 아. 텐데 이게 뭐 물 분수대 이런 건 또 무슨 맞아요. 원리일까요? 그러게 네. 물 분수대에서 당연히 물이 이렇게 튀면서 그게 내 몸을 맞고 한번 또 반사되면서 옆 친구들한테 갈 수도 있고 네. 그 물 분수대의 제가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물이 이렇게 계속 안으로 들어가고 돌죠.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 물 자체가 약간 조금 물 깨끗한... 자체도 네,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이제 수영장 많이 가실 텐데 그 제한된 공간에 그 담겨진 그 물 안에서 계속 만약에 병변이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게 당연히 거기 오, 거기서 물에 네. 떠돌아 무서운데요?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옮기겠죠. 그게 정말 큰 맘 먹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물놀이터 이런 곳은. 근데 이거는 예방은 뭐 손 씻기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는 빈도를 조금 줄이기. 좀 줄이고 그리고 치카치카를 시켜보는 건 치카치카도 어떨까요? 좋아요. 물을 먹게 네, 된다면. 입을 청결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네. 네 그렇습니다. 백만큼 사랑해님은 아까 이제 저희가 이런 상황에 꼭 가야 된다는 그 포인트를 캡처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람사라님은 수족구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이 증상 중에 위험한 상황 아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처지면은 가는 거예요. 처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게 탈수 때문일 수도 있고 처지는 원인이 정말 뇌염 때문일 수도 네. 있어요. 경기하면 가야 되고 열 너무 안 떨어지면 가야 되고 그냥 내가 봤을 때 우리 애가 평소랑 다르다. 네. 이건 어쩌면 의사보다 엄마가 더 잘 판단하세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물론 딱 그 순간에 아픈 아이들을 판단하고 진단은 할 수는 있는데 가끔은 오랫동안 봐온 아이의 평소 패턴을 봐온 엄마가 더 정확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 데서 저희가 엄마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저희 의사 입장에서도. 네. 그냥 평소랑 다르면 가는 거예요. 잘 못 놀고. 제가 오늘 주소학과에 와서 이제 프레임이 걸려 있는 그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게 가족은 가장 좋은 치료자고 가정은 가장 훌륭한 병원이다를 되게 와닿았거든요. 네, 저는 진짜 네. 엄마 아빠가 의사보다 나아요. 확실해요. 그건.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알아가기 위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 주변에 뭐 맘카페든 주변 지인분들에게 또 많이 전송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우리 엄마들에게 전송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에 이해했습니다. 여행자님 말씀해 주셨고요. 피자나라님은 이 수족구인데 밥을 잘 먹고 하면 또 병원을 안 가봐도 될까요? 네, 뭐 수족구고 아기가 너무 잘 먹고 너무 멀쩡한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열도
열도 뭐 고열이 아니고 음. 그리고 뭐 입도 열어봤는데 뭐 심하지 않고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잘 지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 걸려서 얘 수족구 코스를 내가 다 경험을 해봤다. 네. 근데 올해 얘 너무 편한 확실히 크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 지난 한 주에 알아서 격리하면서 내가 안 보내고 잘 케어하고 보냈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잘 케어하세요. 또. 자, 피오피님은 수족구병 후에 이 손톱이 들리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현상 왜 생기는 걸까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손, 발, 입. 왜 손, 발, 입에만 이게 주로 올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찾아봤어요. 예전부터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이러스, kok사키 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요게 주로 침범해서 이 우리 체내로 들어갈 때 그거를 받는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네. 주로 이렇게 드러나고? 말초 쪽, 아. 말초 쪽에 더 많이 모여 있대요. 네. 그 수용체가. 그리고 입 주변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침범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제일 먼저 침범하는 자리고, 그러면서, 근데 이것도 이제 중증도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는데, 또 생기는 이렇게 손톱이 들리거나 빠지는 경우가 흔하진 않아요. 드물게 오는 이것도 합병증이라면 합병증인데,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한번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이게 이제 세포가 뭐 파괴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세포가 다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치유되는 과정에서 재생이 되고 그 전에 손톱은 이제 한번 파괴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원리를 제가 이제 저도 좀 다시 좀 자세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재생 과정일 것 같아요. 자, 넉마주의님은 수족구병이라고 하면 특별한 약 없이도 저절로 낫는다고 하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 그냥 기다리는 게 맞는지 좀 솔직히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일주일 고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너무 못 먹으면은 가끔 수액 치료도 하면서 수액으로 기력을 좀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고. 네. 어, 심한 친구는 입원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입원하죠. 너무 못 먹고 힘들면 입원해서 그냥 거의 못 먹고 수액 맞으면서 그리고 이제 가끔 경기가 너무 기운이 없으면은 콩팥에 무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급성 신부전 같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하기도 하고. 정말 이거는 수족구는 진짜 증상의 범위가 넓어요. 너무 멀쩡한 애들도 많고 정말 입원 안 하면은 좀 위험한 아이들도 많고. 네. 자, 매미소리님은 아이가 입안이 너무 아프다 보니 물도 잘 안 마시고 기운이 없을 때 혹시 탈수로 입원까지 가는 건 아닌지 어떤 기준으로 병원에 다시 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평소에 보는 소변 횟수의 반 이상 떨어졌을 때 그리고 소변을 보더라도 정말 찔끔찔끔 진하게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소변을 막 하루 동안 안 봤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못 먹으니까 당연히 못 볼 거고 소변 횟수가 확연하게 줄면 그거는 탈수 그냥 딱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예요. 뭐 대변은 그 다음이고. 네. 그래서 너무 소변 횟수와 그 색깔과 양으로 탈수 정도를 이제 판단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열도 많이 나도 그냥 수분이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고열 때도 탈수가 잘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변 어떤 딱 뾰족한 뭐 네. 소변이 뭐 5번이면 가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의 평소 컨디션과 비교했을 때 훅 떨어진 그거 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판단을 좀 소변으로 네. 확인할 수가 있군요. 자, 후유증은 아까 뭐 손발톱 빠지는 거 외에도 있을까요? 좋고요. 뭐 예를 들면은 엔테로바이러스 같이 이제 그렇게 중증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생긴 경우라면은 뇌에 손상을 입힐 수 있겠죠. 뇌염 같은 거 오고 나서 네. 뇌 부종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뇌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어서 만약에 경기를 한다거나 네. 뭐 그럼 너무 기운이 처져 있다거나 그러면 가끔 머리 CT 같은 거 그런 머리 이미지를 찍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후유증이 좀 제일 심각한 거고 제일 흔한 후유증은 손발도 빠지는 거죠. 정말 깜짝 놀라긴 했어요. 잘 지나가는 질환이에요, 전반적으로. 네.
자, 푸른바다님께서는 선생님 그럼 수족구 걸리면 약도 없을 때 어떻게 좀 치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증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대증치료고 증상에 맞는 치료, 열이 나면 해열제, 아프면 진통제, 못 먹으면 물. 대증치료하면서 그리고 보채면 안아주고 달래주고. 방법이 없어요. 네. 이게 참 부모님도 긴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애는 네. 보채고 나도 힘든데 잠은 못 자고 어린이집도 못 가고 정말 네.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본봄님 무섭네요. 샴페인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셨고요. 파라솔님은 응급실 가야 할 증상이 있나요? 네, 아까 너무 이제 만약 소변을 정말 뭐 한 하루 이틀 이상 하나도 안 본다. 그러면 응급실 가야 되고 그러면서 처지거나 네. 그리고 경기를 하거나 아무리 열경기 갔다 하더라도 평소에 하던 열경련 갔다 하더라도 경기를 하거나 그냥 얘가 막 그 의식이 막 떨어지면서 자꾸 잠만 자려고 하는 그 잠만 자려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증상이에요. 그렇네요. 그게 기력이 우리 애들은 없으니까. 한두 살 아이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네, 이게 미칠 근데, 것이죠. 잠만 자려고 하는 거 잘 깨지 않고 또렷또렷하지 않고 그리고 수유하는 아이들은 수유할 때 쪽쪽 빠는 그 힘이 떨어져요. 기력이 빠는 없고. 힘이 떨어지고 자꾸 놓쳐버리고 막 이런 거. 자, 3일 출발님은 수족구 걸리고 나면 바로는 다시 안 걸리나요? 네, 바로는 다시 안 걸려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즌에 이번 여름에 만약에 예를 들면 6월부터 8월까지 유행을 하는데 뭐 6월 초에 걸렸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최근 2, 3주, 한 달 이내에는 아마 안 걸리겠지만 다른 바이러스 뭐 콕사키 A6이나 콕사키 A10 같은 또 수족구를 잘 유발하는 다른 바이러스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또 공교롭게도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드물어요. 드뭅니다. 자, 문개그루님 정말 좋은 방송입니다. 피오피님도 닥터맘 방송 최고입니다 해주셨고요.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인망명님은 손 씻기 힘들 때 물티슈라도 해도 되나요? 물티슈는 별로 효과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티슈 속에는 뭐 알코올이나 에탄올 같은 그런 그 세균을 박멸할 수 있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포함되어 있는 물티슈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네. 자, 방방님은 수족구 때 탈수가 생기면 수액으로라도 해야 될까요? 너무 심하면 그래야죠. 못 먹으면. 네. 네. 피자나라님은 2살 남자아이가 수족구가 걸렸는데 고추 쪽에 비판텐 연고를 좀 발라줘도 될까요? 비판텐은 거의 보습제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사실 수족구 병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이 너무 아플 때 그거를 치료하기 위한 거로는 별로 뾰족한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너무 피부가 예민해지지 않게 좀 편안하게 그냥 기본 보습제 비판텐도 발라도 되고 비판텐이 꼭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니고 그냥 보습 효과로 그냥 기본 케어 이 정도 하는 개념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 뾰족한 치료 방법은 아니고 너무 아파하면 그 자리에 혹시 그게 약간 벗겨지면서 거기에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고추 끝에 혹시 빨갛게 땡땡 붙진 않았는지 보시고 만약에 그러면 항생제 연고를 그 자리에 조금만 발라보는 것도 그 고추꽃은 너무 얇은 피부라 가지고 세균도 잘 침범할 수 있고 수족구 병변에 2차 합병증으로 세균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요즘도 홍역이 있나요? 요즘 홍역 돌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공지가 나가는데 주의보가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해외여행 요즘 여름 휴가로 해외여행 많이 가실 텐데 홍역 도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동남아시아 이쪽에 지금 되게 흔하고 그래서 요즘 그 홍역 주사 예방접종 맞으러 많이 오십니다. 네. 자, 백만큼 사랑해님은 수족구 때 열나면 해열제 교차 복용해서 열내는 게 우선일까요? 네. 넉마주인님 꼭 기억할게요. 매미소리님 주변 엄마들에게 방송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즐거운 하루님은 선생님의 미소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람사라님은 아나운서님이 아기 엄마여서 눈이 초롱초롱 하시네요. 딱 걸렸습니다. 이 소아과 방송 때는 막 마음으로 지금 노트를 쓰고 있고 지금 피디님 리액션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만큼 사랑해님은 아이들 수족구 경험이 있으신가요? 뇌염까지 갈 수 있다니 겁나네요. 혹시 자녀분도 수족구? 네네. 저도
제가 이제 초반에는 이 개원 우리 진료실 진료하면서 초반에는 환자 진료하고 그 균을 맨날 우리 아기들한테 그냥 다 옮겨다 주는 역할을 했어가지고 저희 애들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면역력이 생겼는지 네. 요즘은 이제 덜 걸리고. 그래서 한때는 제가 집에 가면 막 옷을 갈아입고 아이를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들 많이 커가지고 이제 덜 네. 걸리고 저희 아이들도 예전에 다 수족구 걸려봤었고 심지어 저도 뭐 환자들한테 얼마 쓰니까 그래도 다 안전하게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소아과 선생님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란 그럼요. 예상을 못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여행자님은 뒷배경도 원장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맞아요. 이 공간의 곳곳에 원장님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 공간이고요. 자, 문개그룹님 벌써 끝날 때네요. 오늘 너무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3일 출발님도 답변 감사합니다. 백만큼 사랑해님도 아이고 하시면서 공감을 해주셨는데 오늘 좀 수족구에 대해서 알아가 보니 저도 저희 아이가 겪어서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게 뭔가 부모님들에겐 특히 여름에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게 수족구명이지 않을까라는 그런가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오늘 방송 정말 원장님께서 이제 삶의 경험과 또 이렇게 우리가 알면 좋을 그런 캡처 포인트들을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또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주소와 청소년의학과 방송은 저희 매달에 한 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여름 꼭 보내시고요.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김주아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